안녕하세요. 안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버섯 문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왠지 버섯 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수상한데 이 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집에서 카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디자인하고 상상했던 집이 약간 집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버섯이 아니라 좀 더 클래식하게 튤립 같은 문양을 넣어볼까 했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튤립을 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제가 버섯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기왕이면 제가 만들 건데 기성품 아닌 것 같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리틀 네모라는 만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만화는 네모라는 소년이 꿈꾸는 것들을 굉장히 몽환적이고 판타지적이게 작화로 풀어내는 그런 만화인데, 그 꿈들 중에서 버섯이 아주 크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섯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히노키 나무가 큰 게 한 판짜리가 없어서 지금 두 판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더 안 돼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에 구멍을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줄 겁니다. 이 동그라미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멍을 미리 내주고 그 구멍 안쪽으로 모터소의 톱날을 집어넣고 잘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레멜 같은 경우는 실톱이라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수월해요. 약간 곡선 같은 형태는. 근데 직선으로 자르는 건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작업할 때마다 제가 후작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직선을 잘 잘라주는 테이블 소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장비빨로 부스터를 얻어서 제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거라 오려면 한 달 정도는 걸릴 예정이긴 해요. 아마 11월 초쯤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튼 도착하면 후기도 올려볼게요. 이렇게 문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드 필러를 이용해서 문 안쪽 부분의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창문 공장에 나온 마감 방식인데요. 이게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영상을 본 거라서. 그 영상에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발라서 창문의 형태를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가 요번에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저 녹색깔은 그냥 다 수채화 물감인데요. 이게 제가 바를 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한번 발라보고 괜찮으면 쓰고 안 괜찮으면 뭐 다시 도색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렇게 하얗게 뜨는 부분들이 있죠. 저 부분들은 다 본드 같은 게 묻어서 저기에 색깔이 안 묻고 저렇게 하얗게 뜨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인트에 조색을 해서 다시 칠해 주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포스터 컬러 물감이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페인트를 바른 게 조금 더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문이 유럽에서 사용되는 좀 낡은 나무 문이었거든요. 이 낡은 나무 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낡는 동안 페인트를 계속 그 위에 바르고 발라서 겹겹이 칠해진 그런 두꺼운 페인트 느낌이 잘 드러나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 거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군데군데 갈아서 낡은 느낌을 좀 줄 건데요. 이때까지는 작업하면서 제가 굳이 낡은 느낌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한 낡은 느낌을 좀 내줘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이 문을 만들 때 제가 레퍼런스를 찾는 사이트가 주로 핀터레스트라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이트에서 찾으시겠지만 그 사이트에서 찾다 보면 이런 아주 낡은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디자인이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사용했던 문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꾸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과감한 선택인데 그런 걸 자기네 집에 직접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좀 과감하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미니어처 하우스니까 왠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이 집을 만들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다시 만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공예용 철사도 사용해 봤어요. 공예용 철사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구부러지는 그런 철사가 있는데 근데 그 철사는 납땜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납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반 철사를 사용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인두기나 납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다 팔긴 해요.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하니까요. 사용하실 때 꼭 주의사항 미리 다 숙지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그 위쪽에 이렇게 철사를 붙여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생유리를 만들 건데요. 제가 주로 젤레일을 자주 쓰죠. 젤레일에 파스텔을 갈아서 사용하는데 이 파스텔이 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색하고 나면 나중에 입자들이 아주 콕콕콕콕 보여요. 그래서 사실 조색할 때는 이 파스텔이 아니라 조색제를 쓰는 게 더 맞을 텐데 제가 언젠가는 조색제를 사서 한번 얼마나 잘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젤레일 램프를 사용해서 앞, 뒤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삐져나온 부분은 뒤에 붙여준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에 칼로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작업인데 약간 귀찮습니다. 그래도 차근히 하시면 금방 끝나요. 이제 경첩을 달아줄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판 경첩을 살짝만 변형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쓸 수 있는 금속 종류의 한계가 많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금속 공예를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요새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먼저 배워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첩이 들어갈 곳은 이렇게 슬슬 갈아내 주시고요. 그 안쪽으로 경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경첩 달아줄 때는 시침핀을 모처럼 사용해 줄 건데요. 조금 짧게 자른 다음에 저 만들어준 구멍 안에 집어 넣어 줄 거예요. 망치로 아주 콩콩 때려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를 위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짠! 문에 붙일 디테일 부분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경첩에서 잘라낸 겁니다. 문고리나 잠금쇠 같은 게 문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붙여줬어요. 영상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였지만 실제로는 금방 떨어져서 에폭시로 다시 단단하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요 문 옆부분의 요 부분은 그 문고리랑 연결된 걸쇠 부분인데요. 제가 요 걸쇠를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흉내만 살짝 내봤습니다. 잠금 장치와 걸쇠 부분까지 하시면 문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벽에 붙여줘야겠죠? 벽에 문이 들어갈 부분을 잘라내줍니다. 이렇게 드릴로 세근세근 찔러서 잘 잘라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멍 안으로 문을 쏙 넣어서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잘 들어가면 이대로 붙여줄게요. 경첩 구멍 부분을 미리 핀바이스로 한번 뚫어줍니다. 벽을 하얀 색깔로 칠해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짠! 이렇게 해주시면 문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문이 아주 잘 열렸다 닫힙니다.
이 문 만들기 하면서 느낀 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부엌 만들 때는 미리 다 만들고 시작을 해서 괜찮았는데 여튼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알았죠? 안녕.